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목포 등 전남 지역에서 각 당과 후보들이 치열한 유세 경쟁을 펼쳤습니다. 주요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봄 축제가 열리는 유달산 일대와 거리, 시장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만 출마시킨 조국혁신당도 봄 축제장과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만나고 계실 텐데요. 목포 MBC는 후보들의 생각과 정책 등을 유권자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한 미니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총선 후보자 미니 대담을 박정호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6명의 후보자들이 잇따라 목포 MBC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니 대담에 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공약부터 지역의 현안, 후보 본인만의 강점 등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는 미니 대담. 정치 입문부터 출마 계기, 학창 시절과 본래 직업 이야기 등 후보들의 개인적인 면모도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미니 대담에서는 각 정당들이 선출한 전남 출신 비례대표 후보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후보와 전종덕 후보, 국민의 미래 김화진 후보, 녹색정의당 이보람이 후보 등이 지역 유권자들 앞에 나섭니다. 비교적 당선권에 포함되며 전남 출신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생각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 의대 신설 등 다양한 현안을 들어봅니다. 노동자와 교사, 장애인과 가로사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대변하는 만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목포 MBC가 마련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미니 대담은 4월 첫째 주 목포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주말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나들이 다녀온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목포 유달산 봄축제 회원장에는 벚꽃과 어우러진 문화 공연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를 따라 펼쳐진 연분홍 꽃밭. 주말 직전까지 앙상하던 가지들이 이틀 새 하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꽃 없는 축제에 대한 우려와 달리 유달산 봄축제에선 이렇게 활짝 핀 벚꽃이 관광객과 만났습니다. 이번 축제는 개화 시기를 맞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일주일 당겨 개최됐습니다. 시민들은 반가운 봄꽃을 연신 사진으로 찍어 추억으로 남겨봅니다. 꽃이 너무 활짝 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다행이고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올해 축제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 뒤 목포 고화도에 머무르며 수군을 이끌었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볼거리도 확대됐습니다. 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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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의상과 판옥선을 동원한 수군 출정식 퍼레이드에서는 어린이 수군과 관광객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곳곳의 무대에선 전쟁 당시를 재현한 박진감 넘치는 공연들이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누적기 같은 거를 하고 그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이순신이 돼본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틀간 이순신의 선택 노적봉을 주제로 펼쳐진 유달산 봄축제는 5만 명의 시민이 함께하며 봄의 향기를 즐겼습니다. 선조시대 만오진, 그리고 충무공의 고화도와 노적봉, 그리고 우리 조선 수군들을 전개함으로써 역사의식을 높이고 유달산 봄축제는 마무리됐지만 다음 달 7일까지 신안 수선화 축제 등 전남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오늘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기독교 자산의 가치 재조명과 자원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목포권 기독교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잘 가꿔 자원화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파격적 인구 정책과 국립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 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영광의 한 면사무소에서 자신이 놓고 간 지팡이를 되찾는 과정에서 복지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여러 차례 폭력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협박의 정도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이 지속 가능한 섬 보전 발전을 위해 섬의 공익적 기능을 분류했습니다.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정책 연구 과제인 섬의 공익적 기능 분류 연구를 통해 섬을 영토, 경제, 사회, 환경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섬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섬진흥원은 국내 3,400여 개 유무인 섬의 모든 기능을 높이는 정책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상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원거리 도서 지역의 미생물 다양성 변화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상 도서 지역은 가거도와 흑산도, 거문도, 추자도 등으로 남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근 주변 해역에서 아열대성 생물의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야생조류 서식지 조성 사업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은 봄, 가을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흑산면을 찾는 다양한 철새들에게 휴경지에 친환경 조화, 수수 등 철새 먹이를 재배 후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참여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에서는 이 사업을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지난 21일 기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목표액 5억 원을 초과해 5억 6,700만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81일 만에 모금액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목포시는 보호종료 아동 교육비 지원 사업과 77종의 다양한 선물이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포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목포 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6%에서 7%로 상향 조정합니다. 목포 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인데 지폐류 모바일 통합 20만 원, 카드 50만 원으로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폐류형 상품권은 축소하고 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은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발행된 목포사랑 상품권은 지금까지 누적 발행 규모 2,400억 원, 가맹점은 8,600곳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남군 가족 어울림센터가 1년 만에 이용객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7일 개관한 가족 어울림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5천여 명, 연간 6만여 명의 주민이 이용했습니다. 가족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됐으며 국립 해남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 일제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은 지난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무안신안과 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 시군으로 평가된 한평 영광에서 사육하는 14만 3천 마리를 다음 달 중 시행합니다. 나머지 시군에서 사육하는 소 50만 9천여 마리는 5월에서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전남 도내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소지자에게 1,300대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